네, 반갑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신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67포인트, 오늘 1.3%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어요. 그래서 939포인트 0.4%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후반부 들어가면서 2차전지 쪽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커졌거든요. 그래서 소폭이지만 그래도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하방 포지션, 즉 상승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니까 약간 그쪽에서 변동성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는 코스피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조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수급 완화 현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 오늘 양봉이 되게 큼지막하게 나타났죠. 최고가가 2668포인트고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는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오후에 좀 들어오는 자리 공략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후 포지션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아침 시점에 공략하시거나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약간 불안했었는데 다시 또 반등 쳐주고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네, 추세적인 부분이 우상향 패턴 그대로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죠? 2700포인트 한번 터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2차전지가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다 달려있겠죠. 다만 2700포인트가 터치가 되더라도요, 바로 뭐 상승장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27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요, 그 다음에 이 매물대 있잖아요. 2022년도에 있었던 이 초반부에 있던 이 매물대를 이제는 완전히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지지선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뚫고 넘어가는 것보다 터치 이후에 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면 상승 이후에 좀 들어와서 27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네, 상승 쪽의 어떤 시작점, 그 스타트선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섰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쉬었다 가는 모습들, 특히 2차전지가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2차전지가 좀 쉬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네, 아침에 계속 오름세 보이다가요, 뚝 떨어져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다 안 됐죠. 그러니까 952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마무리는 939포인트 그 정도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보면은 그 지금 1.65에서 0.4까지 빠진 거니까 1% 넘게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이게 꼭 보면은 오후에 이렇게 네, 밥 먹고 와서 던지는 건지 꼭 오후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이거나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상승 패턴을 계속 이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후 시점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뭐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부분인데, 외국인이 2285억, 그 다음에 기관이 1884억 합쳐가지고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이죠. 대신에 거래소 쪽에서는요, 외국인이 2천억 매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3천억 순매수 들어갔습니다. 금융투자가 무려 2600억이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쫙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아마 수급이 오늘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종목군들이 그동안 떨어졌었던 부분들을 메꿔 나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번 주 말 정도까지 이제 상승세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요, 다음 주가 되면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죠. 네, 중간에 끼인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는 커집니다. 그래서 7월달 만기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8월달, 그 다음에 9월달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부 정도에서는 이번 주에 계속 올라간다면 다음 주 초반부 정도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뭐 수급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기적인 어떤 냄새를 잘 맡는 그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코스피 쪽의 상승은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은 오늘 마지막까지 움직임이 좋아져서요. 삼성전자가 1.8% 상승 마감, 하이닉스 마이너스 계속 기어다녔는데 1.3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12만 5천원이 됐어요.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2만 5천원. 야, 일단은 좋은 패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7%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또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까지 네, 다 잘 올라갔습니다. 센트리온도 오늘 반등이고요. 내린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에게 매도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변동성이 다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에 나타난 이 변동성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대체적으로 다 올라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긴 한데 여전히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크게 뛰어 올라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뭐 지켜볼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엔터주 조금 내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양도 오늘은 4%대 하락이 나타났네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요, 에코프로뱀은 마이너스 2.5%, 에코프로는 플러스, 일단 보합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LNF는 마이너스 38, JYP 엔터주 오늘 조금 내렸고요. 그 다음에 WCP 3%대 하락. 엔터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2차전지 쪽에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DX는 그래도 그나마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네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겠죠.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나노 신소재 하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성 같은 경우는 뒤로 밀렸나 보네요. 안 보이네요. 뭐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 말고도 그 반도체 쪽에서 장비, 네,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동지세미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추세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뭐 좀 밀리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 살짝 밀렸고요. 네, 그 다음에 윤성 FNC가 4.68%. 이건 좀 많이 밀렸네요. 네, 요 정도로 좀 내려갔죠. 포스코 엠텍,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엔터주, YG 엔터. 엔터주하고 2차전지가 밀리면서 시총 상위에서의 어떤 부담감을 계속 끌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오늘은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등락 현황 보도록 합니다. 등락 현황. 그래도 상승 종목은 많은 편이에요. 1023개 종목이 오늘 상승이고요. 상한가도 6개나 나왔네요. 코스닥에서요. 488개가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거래소 쪽은요. 632개가 상승이고요. 258개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한 1700개가 조금 안 되죠. 1650개 정도가 오늘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그냥 쏘쏘한 것 같아요. 하락 종목도 제법 많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하락 종목도 거의 700개 이상 되는 건데요. 그래서 좀 내린 종목도 좀 있고 오른 종목도 좀 있고 다만 상승적으로 기울기가 조금 더 많이 기울었다. 그리고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상승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큰 폭의 상승보다는 작은 상승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 하락률 보시면은요. 오늘 상한가 정한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 서남, 네, 그 다음에 STX 중공업, 인벤티지랩,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들어갔네요. 파워로직스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덕성 이런 것도 있네요. 파워로직스 아까 무방할 때 좀 물어보셨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거죠? 네. 뭐 때문이에요? 세계 최초 초전도체 퀀텀 에너지 연구소 투자 부각의 강세다. 네, 퀀텀 에너지. 네. 초전도체, 초전도성 물질을 가지는 물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쪽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올라갔다. 뭐 이런 거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별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네, 이유 있게 올라간 종목들은 또 그 재료가 계속될 것인지 지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재료가 계속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그죠, 매수량이 적죠. 이런 재료들이 연속 상한가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또 부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네, 부담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네요. 요거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매도
매도가가 상한가죠. 다음날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40만 주, 이거는 그래도 좀 지켜볼만 하네요. 근데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오늘 상한가들이 그냥 어거지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좀 있죠. 뭐 강하게 지금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거나 그런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나마 조금 많이 있는 편인데 요것도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돌고 돌아 다시 AI, 네,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네,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요. 상승 포인트 쭉 볼게요. 그래서 10% 상승한 종목은 51개, 제법 많은 편이죠. 51개 종목이면은 네, 제법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고요. 상승 포인트는 3.86, 이건 아침하고 변화가 없네요. 네, 자, 하락률 볼게요. 웰바이오텍이 20% 하락이고요. 중해제약이 18%나 떨어졌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뭔가 악재성 움직임일까요? 아니면은 악재성 움직임이 아니었다면 이건 차익 실현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금 나쁜 건 없죠. 네, 특별히 악재 없죠. 그럼 차익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유진투자증권도 오늘 조금 많이 밀렸었는데, 유진투자증권은 또 뭔데? 얘는 뭐 또 있나요? 뭐 악재 있나요? 갑자기 왜? 갑자기 떨어지는 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거래를 할 것이다. 네.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별말 없죠. 네. 이유 없이 내리는 것은 다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 그래서 뭐, 갈아타기 위한 어떤 부분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폭에 대부분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1.8% 정도. 그러면 오늘 계좌는 플러스 한 1.5에서 2%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계좌 상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은 삼성전자 사들였고요. 레버리지 시장 상승 쪽에 베팅한다는 얘기예요. 삼성 SDS도 오늘 많이 올랐죠. 삼성전기,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수가 잘 골고루 들어갔고요. 팔아먹은 거는 2차전지 쪽이네요. 엔터주도 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고퍼스 갖다 팔았고요. 하이브, JYP 엔터, LNF, 2차전지 아니면은 엔터주,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LS도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팔아먹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 근데 LS 네트웍스는 저는 아직은 안 팔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뭐 100% 이상 나와서 수익 실현했고, 공짜 종목만 남겨놓은 거라서, 뭐 굳이 지금은 매도의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는데,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일단 매도를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공짜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현금화 시켜서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LG 디스플레이도 뭐 막판까지 잘 올라가줬고요. 삼성 전기도 오늘 5% 상승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뭐 비트루테크도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삼성 SDS도 오늘 강세 뭐 잘 보여줘서 뭐 크게 나쁜 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오늘 삼성전자 1200억 순매수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얘네들은 한결같아요. 네. 특징적인 건 이제 포스코 퓨처에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차군단하고 오늘 카카오 쪽에 힘을 좀 실어줬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요. 매도는 포스코 홀딩스에 네, 기관과 외국인 매도 같이 나왔으니까 개인들이 다 받았다 봐야 되겠네요. 에코프로, 금양, 하이닉스는 매도가 좀 있었어요. LG화학, 엔터주 뭐 등등등.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2차전지하고 엔터주 위주로 매도가 좀 나왔다. 그러면은 2차전지와의 어떤 싸움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공매도 환매다, 뭐 쇼스퀴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지만 얘들 아직도 뭐 종목을 갈아탔을 뿐이지만 계속해서 때리고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뭉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미 에코프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뭉치려면 에코프로를 때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뭉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서 손실난 거를 포스코에서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연일 때리는 게 매도 금액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들은 당연히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고퍼스 쪽 매수가 좀 있었고요. 네,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여전히 삼성전자 이런 것들 팔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 올라오니까 매도를 바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뭐 특별하게 뭐 나쁘거나 특별하게 뭐 고민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2차전지가 크게 내려가지 않고 소폭 조정을 통해서 수급을 넓게 퍼뜨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시장에게는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좀 된 것 같고요.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생기지만 이렇게 살짝 내려가면서 수급을 좀 분산시켜주면 시장 전체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내일도 이런 모습들, 네, 부탁해요. 네, 부탁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2차전지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거나, 뭔가 또다시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가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아직은 더 확인하는 단계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신고가 즐거운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또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